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정말 알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러는 내가 나도 싫고,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인생이 참 고단하게 느껴져요. 내가 예민한 이유를 꼭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사주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근원에 관한 답은 사주에서 찾다 보면 어느 정도 궁금함이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주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주 라떼입니다. 오늘은 예민함에 대해 사주에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민한 사주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류는 정말 심플하게 분류한 것이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낯선 명리 용어가 몇 가지 섞여 있는데요. 명리 용어는 최대한 쉽고 꼭 필요한 이론만 다뤘으니 복잡함 없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의 사주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한 글자가 많은 사주, 두 번째는 사주에 화를 의미하는 오행이 많은 사주, 세 번째는 사주의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로 총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요즘 예민하다는 뜻으로 HSP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민하다는 것은 자극을 상대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이 느낀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민하다는 것은 무언가의 과잉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감각의 과잉을 사주의 유형별로 나누고 예민함에 대해서 사주로 분석해 봤습니다. 예민한 사주의 첫 번째 유형은 이런 글자가 사주에 많으면 신체 감각으로 예민한 특성을 보입니다. 임목, 사화, 오화, 미토, 유금, 술토, 자수, 병화, 정화, 무토, 신금. 이런 글자들이 월지와 일지를 의미하는 두 자리에 모두 있을 때 사주가 좋아하다고 보거든요. 사주가 좋아하다는 것은 사주에 습기가 없고 건조하다는 뜻이죠. 사주가 건조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사주가 무슨 피부도 아니고 말이죠. 사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처럼 그 온도와 습도가 중요합니다. 이걸 사주 용어로는 조후라고 하거든요. 사주에서도 기후, 날씨를 보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의 조합으로 사주를 구성하는데요. 이 22글자들이 각각 특정한 수치의 온도와 습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글자들의 조합으로 사주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데 예민한 사주의 조건은 사주에 습도가 낮은 글자들, 즉 건조한 글자들이 사주에 많다는 의미예요. 건조한 기질의 글자가 중복해서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많이 있다면 예민한 기질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글자가 많을수록 예민함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원래 사주에도 건조한 글자가 많고 대운도 중복해서 그런 건조한 에너지가 많은 상태인데 2025년도와 같이 연운으로도 건조한 기운이 중첩될 때 좀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인간관계도 힘들고 건강 면에서도 힘들 수 있거든요. 특히 올해 2025년도와 같은 해는 불면증이 심해져서 심신이 더욱 고단해질 수 있는데요. 사주가 건조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오행으로 봤을 때 수오행은 휴식과 수면을 의미하는데 건조한 사주들은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니 신경이 예민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사주가 건조한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육체적인 감각이 예민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미각도 민감해서 입맛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뭔가를 비벼 먹거나 섞어 먹는 것보다는 원재료의 맛을 느끼려는 미식가들이 많거든요. 미식가라는 건 편식쟁이라는 말과도 약간 맥락이 같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지 않는다는 거죠. 어릴 때 엄마가 꽤 고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음감이거나 또 후각이 예민해서 후각이 예민한 분들은 여름이 참 고생스러워요.
사주가 건조하면 타인과 함께 동화되고 협력해야 하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일하는 작가나 예술가의 직업으로 협업보다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적합하죠. 그리고 사주가 건조한 분들은 철학적 사상이나 심미적인 것을 탐닉하는 성향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대화의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나 생각은 됐다. 그냥 말을 말자라는. 자, 예민한 사주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사주에 화를 의미하는 글자가 많은 거예요. 이런 사주 구성들은 HSP까지는 아니어도 꽤 까칠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조항 글자와 이렇게 화오행을 의미하는 글자가 섞여서 최소 3개 이상 내 사주에 있다면 그 사주도 성향이 예민한 거죠.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예민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민한 것도 예민한데 화가 강한 사주들은 버퍼링이 없어요. 뭔가 주저함이 없다는 뜻이죠. 이런 사주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 화를 느닷없이 낸다고 느껴질 거예요. 급발진으로 화를 내기도 하죠. 이분들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담아두는 것이 없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이라 별일이 아닌 거에 저런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또 후회도 빨라서 버럭하고 나면 뒤돌아서서 바로 사과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사과도 빠르고 금방 까먹어서 뒤끝도 없는 편이죠. 사주에 화를 의미하는 글자가 많으면 이렇게 일단은 속도가 빨라져요. 이런 분들이 화를 내는 상황이 많아지면 자괴감에 은둔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답답해서 집에도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또 나갔다가 또 싸우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것이 반복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자괴감과 자책감, 우울감마저 들죠. 인간관계 힘들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이런 사주인 분들이 우울감이 들면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사주에 화가 강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뭔가 움직이면서 하는 게 정상범주인데 이 사람들이 우울감으로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릿속으로 정신만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많이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민한 사주의 세 번째 유형은 사주의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로 이분들도 예민해요. 이런 사주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사주 용어가 자꾸 나오네요. 비견이나 겁재라는 단어는 사주 명리학의 용어인데요. 비견과 겁재는 사주에서 나를 의미하는 일간과 동일한 오행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병화일간이 사주에 병화가 또 있으면 그건 비견이라고 부르고요. 정화가 있으면 그거는 병화의 겁재라고 부릅니다. 어떤 오행이든 관계없이 사주에 이런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한 개 있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근데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두세 개가 있으면 천간이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유명인 중에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분들은 첫 인상을 보면 뭔가 호탕하거나 대체로 대인관계가 좋아 보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 강한 호승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승심이란 좋아할 호자를 써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호승심이 있다는 게 타인에게는 잘 안 보여서 본인만 알거든요. 누군가를 꼭 이기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라는 글자가 많은 분들은 대단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뭔가 내가 진 것 같으면 분해서 잠도 못 자는 거거든요. 특히 월간이라는 자리에 비견이나 겁재라는 글자 하나만 있어도 이런 성향이 나타나요.
어떤 오행이든 관계없이 사주에 이런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주들은 살짝 특이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한 개 있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이렇게 사주의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참 많이 관찰합니다.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저렇게 하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나처럼 나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을 거라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들은 재밌는 게 타인과 동기화도 잘 되는 거거든요. 공감을 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을 보면 같이 힘들고 기쁠 때도 같이 기쁘긴 하죠. 천간에 비겁이 많은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잘 울고 잘 웃기도 해요. 근데 뭔가 성공하거나 합격해서 잘된 친구를 보면 일단은 진심으로 축하는 해주거든요. 근데 뒤돌아서면 마음이 뭔가 힘들어. 그래서 나도 해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더 잘해내고 싶다라고 강한 욕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예민한 성향을 갖는 사주의 특징을 봤습니다. 이렇게 사주 유형별로 예민함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예민한 게 힘든 분들은 뭘 하면 예민한 게 줄어들까요? 정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일단 예민한 게 너무 힘들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내가 무너진다면 일단은 의사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은 저는 러닝을 추천하겠습니다. 우울감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는 러닝의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잖아요. 예민함의 첫 번째로 필요한 처방은 운동이죠. 여러분, 타고난 기질은 못 고쳐요. 물론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남녀의 성별도 바꾸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은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라고 그냥 인정하고 그런 나와 친하게 지낼 방법을 찾아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예민함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